예, 세 번째 쌍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요. 시간 중심적 문화, 그리고 행사 중심적 문화, 분석적 사고의 문화, 그리고 종합적 사고의 문화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요 동영상에서는 네 개의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위기의식 중심적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대칭점이 되는 데에 비위기 의식 중심적 문화가 있습니다. 자, 비위기 의식 중심적 문화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쳐와야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문화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 심지어 그 교수들도, 제가 아는 몇 분, 적지 않은 교수님들이 이 원고 마감 시간까지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두 분 정도는요, 어떤 연구 논문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투고를 해야 되는데 투고 마감일보다 훨씬 전에 이미 논문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투고를 하시고 그런 분을 봤는데, 근데 그분들은 좀 예외적인 분들이었고, 흔히 원고 마감 날까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비위기의식 중심적 사람인 거죠. 문화적으로요. 그리고 이 비위기의식 중심적 문화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어려움들을 헤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생겨도 그거 잘 될 거야. 뭐 고생하기는 하겠지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치라는 사람 중에 위기의식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요 비위기의식 중심적인 사람은 계획성이 없고 준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실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요. 위기의식 중심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늘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 뭐 미리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을 위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죠. 이 위기의식 중심적인 관리자들은 일이 아주 단단하게 짜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그 계획 중심 내지는 위기의식 중심의 사람과 같이 일하는 비위기의식 중심의 사람은요, 이거 계획에 맞춰서 일하기가 힘들고요. 그 보조를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 중심적인 사람들은 비위기의식 중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태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런 거로 보이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심지어 해고당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좀 문화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어, 대비가 가능하냐, 대비가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음으로써 이 그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를 능히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는요. 보험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기업에 해당되는, 그것도 작은 기업도 아니고 커다란 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아이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자원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는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 최소한 선진국으로 옮겨오면서 이 경제적 위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예. 자, 우리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이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방훈련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정말 신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꽤 성실하게 하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예방훈련들이 많아졌고요. 예방교육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위기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위기,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문화의 사람들이 위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할 자원이 어디에 있어? 하는 문화의 사람과 위기를 대비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자,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만났을 때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에도 위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조직 안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IMF의 그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보험이나 대비하는 것들이 사실 꽤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장치들도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또 2000년대 후반부터죠. 2000년대 중반부터 뭐 사스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체계들은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센 것이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뭐 부족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으로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해요. 예. 이 자동차 보험, 뭐 의무보험이야, 책임보험이야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책임보험 말고 이 자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몇십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은행에다가 따로 넣어놓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에이 그런 거 다 뭐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뭐, 뭐 사고 나면 나지 뭐. 난 사고 안 날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네 번째 꼭지입니다. 업무 지향적인 사람과 사람 지향적인 사람, 업무 지향적인 문화와 사람 지향적인 문화가 있는데 이 두 문화의 사람들이 지도자와 추종자로서 만나서 일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 먼저 업무 지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을 성취하면서 계획을 완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만족을 느끼는 일 중독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동료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 동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좌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일에 열정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막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계획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는 막 화가 불러 올라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저렇게 왜 잡담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업무지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 지향적인 문화에서 일을 할 때 현지인들이 그냥 잡담만 하고 그냥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떠들러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사회적인 교제가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예,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도 유분수지. 지금은 우리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람 성적이, 예, 이 학교 성적이 흔히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기 성적을 더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이 성적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결과가 좋아가지고 지도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끌어갈 때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조직의 성공, 나의 성공, 구성원들의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추종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사람들 아무 성과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애써 자기 생각을 누르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 말이야. 말만 많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 지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만족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에서 옵니다. 예. 최우선 순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에요. 일을 하나 덜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지는 거는 싫어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 아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그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업무 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추진력이 많아요. 근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 중심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 심지어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써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시. 그래가지고 이 관계,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랍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한 가족이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 그, 그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은 내가 아우라고 말할게요.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형 동생 관계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자, 그런 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형 동생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들겠죠. 조직 안에서는 어떨까요? 이 형 동생이 돼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가지고 이 추종자를 동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죠. 내지는 이 추종자가 이 상관을 그 형으로 모시려고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일이 편해지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 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냥 편의를 봐줘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예. 자, 화목한 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형 동생 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근데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냥, 예, 그것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라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 거, 그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에서 다섯 번째 쌍이랑 여섯 번째 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